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내가 감으로 사업을 한다. 빅데이터 분석의 꽃은 그 예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꾸 틀리잖아요. 그렇죠. 빅데이터가 어디까지 활용될지가 사실 궁금하긴 해요. 현재는 뭐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일부 IT 기업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개인까지는 안 내려온 것 같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뭔가 유행을 캐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돼서 일반으로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활용하는 그런 자료가 될지 되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하고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도요? 네. 예를 들면 공공데이터 포탈이라는 사이트를 말씀드렸는데, 거기 가면 각각의 어떤 소매점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위치가 어딘지, 개업, 폐업, 어떤 이 점포 현황 같은 것들을 다 데이터로 뿌려주고 있어요. 네. 그럼 그 데이터를 보고 어떤 업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업종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동산 임대 비용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감으로 사업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과 실패할 확률, 그거를 점쳐볼 수 있겠죠. 데이터를 보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레드오션인데도 데이터를 안 보고 그냥 갈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생기겠죠. 혹시 공공데이터 포탈 같은데 검색해보는데 뭐가 안 나온다 라고 하시는 분은 거기다가 게시글을 쓰면은 알아서 찾아줘요. 맞아요. 나 이거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시간은 좀 걸려요. 그런 자료를 거기서 검색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몰라도 지장은 없어요. 근데 다만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거죠. 요즘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죠. 요즘에 뭐 사람하고 AI랑 싸우는 것도 그렇게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은, 현재는 빅데이터로 도출된 자료들에 대한 해석을 사람이 하고 있죠. 이제 좀 이게 더 나아지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판단을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지, 판단이란 영역은 아직도 미래에도 고유하게 사람의 영역일지 그 예측이 궁금해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석은 사람이 해야 된다. 빅데이터 분석의 꽃은 그 예측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날씨를 많이 예측하고 싶어 하잖아요. 뭐 대기의 어떤 흐름, 그리고 기압과 저기압 어떤 상황, 그리고 지금 수분 상태, 이런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개념이죠. 내일 날씨를. 근데 자꾸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더 기술 발전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실무 관점에서의 결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건설회사에 다니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지식이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해당 분야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이제 자료를 수집할 때도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뭘 분석하겠다라고 하는 거, 전반적인 걸 어떤 데이터 분석의 설계라고 하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컴퓨터는 자료를 모으고 연산을 하고 분석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해라라고 지시를 하는 건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프로그래밍이에요. 프로그래밍 할 때 A 자료를 쓰라고 했을 때하고 B 자료를 쓰라고 했을 때하고는 좀 결과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르게 나온 것들에 대해서 실제 이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계학적으로,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분야의 지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게 성공률이 높다.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반에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데이터 분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실. 실제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경험이 여태까지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기성세대, 선배들은 경험에 의해서 직관적으로 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여태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담당했는데 그 경험에 의하면 이래.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라는 거에서 오는 소중한 직관력,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그 경험은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데이터를 탁 열어보는 순간, 그리고 제가 이걸 분석해서 시각화하는 순간 이 데이터가 저한테 말을 걸어요. 여태까지 선배들은 이렇게 일을 해왔어. 지금은 이게 중요한 일이야 라고 데이터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거 너가 해봤어? 너 잘 모르잖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객 20만 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제 뒤에 이제 20만 명이 있는 거죠. 저 한 명이 경험이 아니라 막
사회에 입문한 어떤 후배들이라든지 앞으로 올 대학생 분들도 충분히 회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치가 있는 일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의 좀 핵심적인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은 게, 미래 기술은 정말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가? 현직에 계신 분께서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점쳐보신다 라고 하시면, 제가 업무하면서 생각하고 공부했던 사항들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자리가 이제 실제로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오스크나 이제 서빙 로봇들이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죠. 제가 개발한 어떤 지능형 시스템만 해도 회사에서 자동으로 메일링도 해주고 데이터도 분석해주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이 사실 많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인공지능 자체만으로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는 없고요. 다만 로봇하고 같이 만나면 얘기 달라집니다. 이거를 현실화하는 것들이 최근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스팟이라는 개를 만들었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군사용이라서 이제 적진에 이제 네 발을 달고 들어가서 탐지를 하고 관찰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로봇인데, 건설 현장에 최근에는 도입이 되게 됐어요. 건설 현장은 왜냐면 위험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위험한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계단도 올라가면서 위에 보면 리다 센서라는 게 있어가지고 쭉 이렇게 훑어보고 지금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 로봇이 일자리를 많이 대체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특히나 단순 노동 이런 것들 많이 대체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는 오히려 중간 관리자, 전표를 보고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사무직 이런 일들은 사실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창의적인 일, 그리고 아주 섬세한 그 감성적인 부분, 표정 같은 부분, 이런 데서 오는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로봇이 대체하기는 좀 어렵죠. 우리가 3D 직종이 많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벽돌을 쌓는 일을 한다, 그런 일들은 앞으로 로봇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인류를 위해서 개발하는 데이터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로봇 기술들이 융합이 될 거고요. 가장 먼저 인간을 풍요롭게 편리하게 바꾸려면 그런 일들은 사실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되는 분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쌓는 이런 일들은 사실 많은 위험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도 벽돌을 쌓는 그 일을 독일에서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지금 벽돌을 쌓는 로봇을 개발해서 벽돌을 쌓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콘크리트를 바로 이렇게 3D 프린팅으로 해서 집을 벌써 다 지었어요. 그 집에 살고 있고, 저도 사우디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일하기가 힘들어요. 덥고 사람이 일하기 좀 어려운 악조건이죠. 그런 데는 로봇이 가서 프로그래밍 된 기술로 인공지능이 건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저는 물론 긍정적으로 이제 기술을 보는 입장인데, 인공지능과 로봇은 인간을 3D 업종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을 때 대량 살상 무기다 라고 처음에 누군가 말했죠. 물론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거를 일상생활에선 터널을 뚫거나 철거 작업을 할 때, 발파 작업을 할 때, 그럴 때 산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좋은 측면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면 한없이 나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바로 인간의 그 윤리가 개입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공개된 그 연봉은 약 11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2천, 3천 요 정도.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한화로 연봉